이야, 날씨 한번 자 기가 막히다. 야, 날씨도 이렇게 화창하고 이렇게 좋은데 저는 우울합니다. 왜냐면 제 어깨에 있는 이 근심 인형하고 제 목에 있는 이 걱정 인형 때문에 진짜 너무 피곤해 죽겠네 진짜. 몸도 찌뿌둥하고 당황 뭐야? 누구세요? 목과 어깨에 있던 근심 걱정 사라지셨죠? 네. 전 오늘의 명의 손진국입니다. 농부들이 피할 수 없는 고질병 농부증. 농부증으로 인한 만성 통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손진구. 선생님, 근데 많이 긴장하셨죠? 예. 처음 출연이라 많이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 어깨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어깨에 근심 걱정이 지금 가득하신데 지금? 오늘 방송을 생각하니까 예.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진짜 어깨가 굉장히 많이 무거워 보여요. 선생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또 감독님이 정말 이쁘게 또 편집해 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편안하게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말투가 편안하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오늘? 야 진짜 오늘 하루 뭐야 방송? 뭐 방송은 또 뭐야 오늘 왜 이래 진짜 오늘 미치겠네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명의보감 또 MC지 않습니까? 네. 뭐 신경외과, 뭐 정형외과, 뭐 내과, 뭐 항문외과 정말 많은 선생님 나오셨는데 마취통증의학과? 네. 이거는 전 되게 생소하거든요. 네, 네. 솔직히 마취통증의학과 뭐 하는 곳이에요? 마취통증의학과는 수술에 마취에도 도움을 주는 반면에 네. 또 다른 한쪽 분야에서는 그런 척추의 근골격계 통증 질환에 대해서 네. 포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과입니다. 마취도 아. 마찬가지로 그 신경에 대해 접근을 하고 차단을 하는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근본적인 통증을 해결을 위한 네. 통증 분야로 네. 마취 진료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본, 한마디로 뭐든지 아플 때 통증이 제일 먼저 유발되니까 그 통증을 차단하는 근본을 해결하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임 씨,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마취통증의학과는 수술에 필요한 마취는 물론 수술 전후 환자의 통증을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기 위해 발전한 의학입니다.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네.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네네.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겪고 있는 농부증, 허리, 네. 디스크. 바로 농부증. 야, 그쵸. 농부증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과 네네. 그 질환들에 대한 그 예방법, 그리고 완화법,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그걸 다 준비하셨다고 오늘? 네, 야, 역시 이름만큼 진국이네요, 진국. 자, 그렇다면은 이 근심 걱정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발 큰다. 자, 하나, 둘, 셋, 출발! 그럼 더 크게 근심 걱정이 안 날라갔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출발! 가시죠! 가자! 예,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명의보감이 찾은 오늘의 마을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대흥 1, 2마을입니다.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을 주민들을 위해 명의보감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선생님 무슨 홍보에서 나가세요? 아니 홍보를 정말 잘하시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근데 구경하세요. 네? 네. 근데 동네가 어머니 너무 이뻐. 우리 집이 저기. 저기요? 아니 2층 집, 새 집. 올라가서. 진짜요? 어머니 집 자랑하고 싶구나. 아니요. 저희가 무슨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셔야 돼? 그래요? 그러세요? 내 지금 복지관에 나가서 북극시 쓰고 그래. 아이고야, 붓글씨 쓰세요? 야, 정정하시네. 진짜 오전엔 꼭 그리고. 꽃 그리고? 꽃 그린다는 거는 어머니 얼굴 그린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책 보고 꼭 그래. 작품 이제 전시회 나가고 그래. 전시회도 나가세요? 어머니 그러면 이따가 그 그림 그린 거 구경 좀 하러 집에 저희 찾아갈게요 어머니. 전시회까지 하는 어르신의 작품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후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의 멋진 작품들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까요? 어디가 지금 제일 불편하세요? 포동가 뭐가 와가지고 아,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 네. 네. 그게 와가지고 7달째 병원에 가서 아, 7달째요? 병원에 가서 2달 있다가 왔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대상포진 어느 쪽으로 왔어요? 다른 쪽이 없어. 아, 얼굴 쪽으로요? 네, 안면신경을 이렇게 오셨구나. 와가지고요. 네네. 병원에 가서 안 받더라고. 눈 네네. 욕과정 왔는데 네네. 내리 들어오다가 아팠어. 지금도 많이 아프시죠? 아직 아파요. 네. 이가 다 빠져서 그 하거든요. 네. 어머니 애 낳아보셨죠? 네. 애 낳았을 때 통증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네네. 대상포진으로 아프신 게 몇 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거 내가 안 먹을 거예요. 밥 먹을 거예요? 10점? 네. 아주 따갑고. 맞습니다. 아프고.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이 9점에서 10점 정도 되니까요. 네. 내가 찾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밥을 먹다가도 밥을 숟가락 놨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어머니? 와. 일찍 발견해서 빨리 치료했으면 그게 신경통까지 안 가는데 대상포진이 신경을 갉아먹기 때문에 병이 빨리 치료를 안 하면 이게 신경통이 아주 그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으로 그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신데 많이 아프시면 신경차단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으니까 좀 더 큰 병원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따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어르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을 찾아가 보는데요. 근데 아까 북글씨 쓰신다는 그 어머니 계시잖아요. 아, 예. 집이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아까 뭐 그쵸, 새 집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거. 어머니 계세요? 아이 맞다. 찾았다. 아, 집이 야. 너무 예뻐요. 아, 이 집이구나. 잘 찾아왔죠? 네. 네. 저 사진은 뭐예요, 어머니? 젊으셨을 때 사진인가 봐요. 네, 오. 와. 귀여우세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어머니. 아, 그리고 저 뒤쪽에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저거? 이거 북글씨. 내가 전시회 나갔던 거 전시회 나갔던 거. 작년에 오. 여기 그림도 저 그림도 그리신 거예요? 야, 어머니 못 하시는 게 없네. 이게 올해 나갈 거 여기 있어. 이거 올해 이제 나갈 거? 이거 한번 보고 가세요. 네네. 전시회. 아, 그래요.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와. 이거 안 보고, 이거 안 보면 못 나갑니다. 빨리 보세요, 감독님들. 이쁘게 빨리 찍어주십시오, 이거. 와. 이거는 야. 예쁜 꽃들, 작은 새들 모두 어르신의 붓끝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건강 상태는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약간 귀가 약간 좀 어두우신 것 같아. 꼈어. 보청기, 그쵸? 네. 예. 지금부터는 어머니 제가 크게 얘기하기 잘 들리시죠? 네, 잘 아이, 그럼요. 근데요. 네. 내가 이제 갈 때가 여행 갈 때 사진도 찍어다 놨어. 미리 사진도 이렇게 찍어. 드릴게. 아니, 어머니. 어머니가 되게 약간 소녀 감성이세요. 네네. 예. 어머니 이거 뭘 미리 찍어요? 어머니 이거 나중에 한 30년 뒤에 쓰실 건데. 예? 지난달에 찍어놨어요. 왜 이렇게 미리미리. 어머니, 이런 거는 미리미리 안 찍어. 이거 나중에 찍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공짜. 공짜라.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이 사진은 그냥 여기 집에다 걸어 놓아야 될 사진이네. 너무 이쁘게 나오셨네. 완전 망가질까봐. 아이고야. 어머니, 이거는 그냥 나중에 고른, 이거 한참 뒤에 써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집 인테리어 식으로 그냥 걸어 놓으세요. 이게 더 이쁘게 나왔네. 그래서 예. 공짜로 찍어준다 그래서 찍었어요. 소소한 취미 활동으로 삶 속의 기쁨을 찾은 어르신.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죠?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허리가 아픈데 네네. 그냥 다녀요. 지금 자세가 보통 사람보다 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셨잖아요. 네. 이게 그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시면 척추뼈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근데 이 뒤에 네네. 이 허리 뒤가 매디가 세 개가 그때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가라앉았죠? 울릉뼈가 나왔대요. 네, 디스크가. 그리고 허리 아프고 그런 거는 네. 자연히 구부러 주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허리피라고 예. 이제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순서일 수 있는데 골다공증이 진행되면서 그래서 척추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는 자세가 수그려지고 교회 그러면서 나가요, 교회.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돼요. 아이고. 어머님 얘기 잘 들었고요. 이따가 1시부터는 제가 건강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 테니까 꼭 들으러 오세요. 네. 네. 어머니 그 마을에 가서 이따 1시에 뵙는 걸로 아시겠죠? 지금처럼 예쁜 그림 많이 그리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앞으로도 멋진 작품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뭐 농사 비닐하우스에서 뭐 하시는데? 그 뭐지? 안녕하세요. 지금 제초 작업해가지고 네네. 안 들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제초 작업하신다. 아 지금 인터뷰. 저 약간 이거 쫄보거든요, 이거. 저도. 지금 이거 어르신 일 방해하면 탔다고. 네네네. 지금 빨리 가라고 하십시오. 따라가시죠 그냥. 네네. 이게 안 될 거. 야 보셨죠? 무조건 다 100% 인터뷰 되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데요? 예. 명의보 현장은 100% 리얼입니다. 예. 가시죠. 진짜 오늘따라 되게 힘드네요, 근데. 예. 쉽지만은 않은 마을 홍보. 하지만 더 열심히 할게요. 야, 여기 태극기가 있네. 여기 한번 들어볼까? 국가유공자의 집. 허용순 여사님 집이신 거. 계세요? 나홀로 앉아 계신 어르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이는데요. 많이 아프신 건가요? 아이고 나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안 살고 싶어 진짜 안 살고 싶어. 지금 뭐 근육 통증이라는 목도 여기 망거리가 네. 막 이거부터 이까지는 막 아파. 목 디스크도 좀 있으신가 봐요.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면 속 시원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병원에 가면? 모르겠어요. 혹시 검사 같은 거 어머니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건강했어요. 건강하셨는데. 여태껏 면장 수술밖에 안 해봤어요. 감기 같은 거 병원에 이런 데 가서 막 건강했는데 벼랑말에 목 통증이라나 이게 와. 왼쪽만 지금 아프시죠? 예, 여기 오른쪽은 얼굴에 괜찮으시고요? 다 부었어요. 예. 얼굴 이제 다 부으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 술 쉬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쑤시고 저리고 아프신가요? 막 여기 와 쑤시면 델델고 그래. 애기 넣는 것만큼 아파요. 가만히 쉬고 계셔도 아프시죠? 예. 네. 우리 애야 앉았지를 제대로 네. 못 하겠고. 근데 이제 통증 올 때는 애기 놓는 것만큼 아파. 막 델델고 그래. 칼로 쑤시듯이 아프신가요? 예. 아니면 막 쑤셔요. 뭐. 아주 죽어. 아이고. 아주. 지금 병원 가서 그 MRI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스크가 터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디스크가. 네네. 지금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이렇게 움직이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세요? 예. 근데 팔이 아파요. 올라가려면. 무거운 막 뭔가 이렇게 누르고 압박하는 느낌이 드시죠? 예. 단순 근육 통증보다는 이 목 쪽의 디스크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치료줘. 날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아이고 이제 어머니 날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거 82 치료하면 인데. 금방 좋아집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약간 통증이 심하신 거지 치료만 받으면은 금세 괜찮아진다니까. 치료하면 좋아지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대흥 1, 2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본 두 사람.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로 힘든 농사일을 계속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셨는데요. 어서 빨리 선진국 전문의의 명품 강연 만나볼까요?
자, 명의모감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요즘에 농사일로 많이 바쁘시죠?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이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아, 오늘 아침에 마을 이곳저곳 돌아다녀 봤는데요. 아, 농촌에 그래도 마을에 몸이 좀 안 좋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좀 가슴이 좀 아프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 명의보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 또한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또 오늘 또 특별히 또 모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우리 손진국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예,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박수를 주면서 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될 마취통증의학과 손진국 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네. 선생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죠. 선생님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시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손진국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 대부분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대부분 촬영이라 긴장하시는데 오늘은 유독 선생님이 좀 많이 좀 긴장하신 것 같네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까 박수 치는 거 보셨죠? 네. 무슨 말만 할 때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강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께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오늘 그 좁은 진료실을 처음으로 벗어나서 예. 마을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네. 마을 어르신들 많이 만나 뵈었었는데요. 네. 오늘 만나 뵈었던 어르신들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네. 병원에 갔더니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네.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쉬냐?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농부증입니다. 농부증.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된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이 피할 수 없는 고질병. 바로 통증을 동반한 농부증인데요. 농민들을 괴롭히는 통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농부증의 대표 증상, 통증 증후군. 우리 농부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근육통인데요. 우리 근육통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적으로 다 근육통이 있죠. 다 있죠. 대개 근육통의 경우 하루나 이틀 정도 안정과 휴식을 취하시면 대개 회복이 되는데 일주일 이상이 지나도록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고개를 조금만 움직인다든지 그 해당 근육을 사용했을 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표현하기에 담 걸렸다고들 많이 얘기하시죠? 네, 바로 그런 경우에 근근막 통증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흔하게 담들 많이 겪어보셨죠? 네네. 잠 못 자거나 백이 높은 급이었을 때. 네. 네네. 그때는 어머니는 파스를 붙이시고. 네. 이렇듯이 그 가장 그 유발 요인 중에 나쁜 자세로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것이 그 담이나 근막 통증 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되어 통증이 생기는 현상으로 흔히 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파괴와 재생성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생성되는 경우 항상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재생성에 그 미스가 나게 됩니다. 미스가 나게 되는 경우 압통점이라는 타우트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타우트 밴드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근육을 사용하는 경우에 근육의 부위를 포함한 다른 부위까지 격심한 통증을 나타내서 운동 기능에 제한이 온다든지 그 부위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 증후군일 경우에 보존적인 치료요법으로도 많이들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 통증이 지속되고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그 압통점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압통점의 주사 치료법을 하는 경우 다른 치료와 다르게 아주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목 디스크 앓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디스크인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목이 맨날 아파요. 네. 병원에 안 가봐서 뭔지 모르는데 맨날 아파요. 아, 그러세요? 가만히 있으셔도 계속 아프신가요?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네. 어저께다가 이렇게 들어놓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 들어놓을래도 아프고 네네. 일어날래도 아프고 그래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담 비슷한 근막 통증 증후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면 삼각근이라고 있는데 목을 돌리거나 움직이는 근육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증 유발점이 발생했을 때 이 근육을 사용하는 순간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워 있다가 뭐 평상시나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네, 고개를 돌리려고 할 때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시죠. 네, 이때는 고개를 돌리려는 근육에 압통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압통점이 생기게 되면 그 근육을 사용할 때 순간적으로 아프게 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 엉덩이 근육이 아프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목에 사각근이 아프면 팔이 아프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 근육을 찾아서 압통점에 주사를 했을 경우 바로 풀리게 되고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픈 부위를 눌렀을 때 극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그 주변이 함께 아프다면 또 통증으로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물리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로 호전이 안 될 경우 통증 유발점 주사 치료 또는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농부증의 대표적인 통증의 원인, 허리 디스크인데요. 디스크 문제로 인해 농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디스크 문제가 발생하는 몸의 기둥, 척추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 척추체입니다. 척추체. 기둥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척추체 뒤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다발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신경다발에 지나가고 이 신경다발 옆으로 이렇게 척수신경이 나와서 우리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척추의 구조는 척수와 신경, 척추체,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줄기를 자극하게 되면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내 몸 통증 바로잡기, 목 통증. 우리 MC분도 처음에 자세히 봤을 때 일자목이시더라고요. 네. 지금 약간 숨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뒤하고 딱 이렇게 자세 잡고 있었는데. 그래 그 척추뼈가 약간 앞으로 나오고 뒤로 상체가 약간 뒤로 가고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 약간 이러한 자세가 유지가 돼야 하는데 목뼈는 이렇게 역시자 모양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상체가 살짝 뒤로 가고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나와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대부분이 허리를 그냥 이렇게 똑바로 피십니다. 똑바로 피시게 되면 목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 척추 굴곡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목의 체중 부하 때문에 일자목이 됩니다. 자, 이런 일자목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이 분산되었던 디스크의 각 분산되었던 압력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 이게 앞쪽으로 그 압력이 많이 쏠리게 돼서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디스크 증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잠버릇. 네,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아, 고개를 돌리는 운동이요? 오히려 과도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정답. 잠을 잘못 자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잘못 자면. 잠을 잘못 자면 생기는 경우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근막 통증 증후군일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일자목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자, 이건 목 디스크 환자의 MRI 소견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 목 MRI고 이 환자의 경우는 목 디스크 환자의 MRI 소견입니다.
일단 우리 앞서서 얘기했듯이 정상 환자의 경우에는 역시자 모양이 잘 유지가 돼 있죠. 그렇지만 목 디스크 실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자 모양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목뼈 사이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뇌에서 나오는 중요한 신경다발인데요. 이 신경다발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누르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로 인한 일자목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정상 목 디스크 환자와 다르게 디스크의 색이 틀리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하얀 부분이 많을수록 디스크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많이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탱탱해가지고 디스크로스의 역할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물기가 다 빠져나가고 디스크가 푸석푸석해지고 단단해져서 디스크로스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 퇴행성 변화와 함께 이렇게 디스크가 제 역할을 못해서 밀려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디스크는 무혈관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확산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않고 목을 이렇게 자주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않는 것이 이게 확산으로 디스크에 영양분이 많이 공급이 돼서 디스크의 퇴행을 조금 늦출 수 있게 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혹시 그럼 닭은 목 디스크 아예 없나요? 닭은 계속 하루 종일 목을 움직이니까 닭하고 사람하고는 틀리죠. 어머니 씨가 또 병 같은 질문을 계속 오늘 원래 동물들은 정상 그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끄가 안 온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고개도 그렇게 많이 숙이거나 또 뒤로 잡히거나 네네. 그렇게 트레이닝 높이 안 놓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네. 그래서 정상 자세로 있으면 이제 괜찮은데 네네. 정상적인 자세가 아닐 경우는 그런 디스크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도 주고 오늘 강연은 직접 하셔도 되겠네요. 아버님이 그냥 한 줄로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 주셨네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디스크가 찾아오면 통증도 함께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같은 통증이라도 아픈 위치는 다릅니다.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각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위쪽 3, 4번이나 4, 5번 쪽에서 나타나게 되면 목 뒤쪽이 아프게 되고 5번, 6번, 7번이 나오게 되면 어깨와 심하면 팔, 손 저림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생소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1, 2번 다르고 3, 4번 다르고 5, 6번 이게 다 통증이 다 다릅니까? 네네. 아. 그래서 문진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의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지금 이 환자분은 몇 번이 아프구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자극하고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짐작이고 명확한 거는 MRI 소견을 통해 확인을 한 후에 그 해당 부위에 적합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몇 번 디스크가 고장나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허리 디스크와 다르게 목 디스크는 몇 번이 고장이 나더라도 네. 다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간이 협소하고 좁은 공간 안에 굵은 신경다발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척추관이 좁아져도 신경자극 증상과 함께 더불어 신경 압박 증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하반신 마비나 그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는 항상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정밀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경우에 따라 하반신 마비가 오거나 생명까지 위협하는데요.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될 위험한 질환입니다. 증세가 나타난다면 꼭 정밀 진단 받으세요. 지금 많이들 앉아 계시는데 지금 몸도 좀 풀어주시고 어깨도 좀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몸을 좀 풀어주시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지금 이제 강연을 듣는데 너무 한 자세로만 오래 있으면 뭐 다리도 쭉 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어깨 좀 돌리시고.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또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지 건강해지지.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님들은 대부분 말씀을 되게 잘 들으시네요. 아버님도. 예.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다리 떨면 복 날아간다. 그렇지만 오히려 다리를 떨어주시는 게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리 안 떨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하지 정맥류라든지 오히려 다리 근육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간 피가 다시 올라가게 되려면 다리 근육을 떨어주시는 게 오히려 하지 정맥류라든지 다른 그런 떠는 게 좋은가 보지? 어머니가 다리를 이렇게 떠시니까 너무 웃긴데요. 어머니 덕분에 모두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강연 계속 들어볼까요? 내 몸 통증 바로잡기 목 디스크 치료법. 이러한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너무 막 겁먹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든 목 디스크 환자가 수술하는 건 아니고 주사나 시술들을 통해서 디스크 주변으로 생기는 염증 물질을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을 씻어내주고 그다음에 부어 있는 신경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약제들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이 좁아져 있는 공간 안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게 돼서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부터 해결이 돼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게 됩니다. 경미한 디스크인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뼈를 고정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목뼈가 관절로서의 기능을 소실하게 되고 이 고정한 부위 위아래 관절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서 그 위아래 레벨에서 다시 디스크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미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시술이나 주사적인 치료를 먼저 권유하게 됩니다. 목 디스크가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보조기 사용, 물리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를 권장하고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추간판을 제거한 후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단, 이 치료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선생님 목 디스크가 걸리면은 네네. 주로 이제 일반 산식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팔다가 이렇게 저리 온다든가 네네. 이렇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등이 이게 팔 아프진 않고 등으로다가도 갈 수가 있나요? 그 많이들 아파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날개뼈 사이에 있는 능형근이라는 데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증상인 경우에는 디스크라기보다는 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뒤에 사각근을 통해서 뒤쪽으로 지배를 하는데 그 사각근 쪽에 그 압통점이 발생해서 뒤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환자분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대상 근육의 직접적인 주사 치료와 함께 그쪽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버님은 여기 동네 주민이 아니라 병원장님 같으세요. 병원장님이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병원 많이 다녀보신 것 같아요. 병원을 많이 다니셨든지 아니면 전직 병원장님이시든지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수신. 많이 다니셔가지고. 적인 병원이니까 움직이는 병원이니까. 움직이는 병원이니까. 저는 병원장님인 줄 알았어요. 저는 깜짝. 매일같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일해야 하는 농부들. 그런 농민들이 가장 시달리는 통증은 무엇일까요? 내 몸 통증 바로잡기, 허리 통증. 척추를요. 네네. 그 시술을 했는데 네네. 시술했는데 그 효과를 별로 못 봤어요. 네네. 몇 달 만에 다시 차라리 수술을 해달라.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보여주는데 뭔지한테 뻥 뚫어놨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있는데 아직은 괜찮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내용 중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척추관은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좁아진 경우도 있지만 이 뒤에 인대와 함께 척추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이 있는데 그 막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는 허리 부분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해 생기는 질환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척추관 협착증은 인대나 뼈 관절이 비대해져 척추관이 좁아지며 신경을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앞에서 밀고 들어오고 그 근막이나 이쪽 인대들이 뒤에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래 허리 쪽은 그래도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많다고 했지만 이게 앞뒤에서 들어와서 너무 좁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주사나 시술요법으로는 약도 잘 가지도 않고 시술적인 반응이 있어도 좁아져 있으니까 다시 또 신경이 부딪히면서 다시 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더라도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다르게 통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쉴 땐 괜찮다가 움직이면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는 경우에 MRI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에 시술이나 주사 같은 보존적인 치료 요법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좁아진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수술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술적인 치료 단계에서 많은 증상의 호전을 보이셨고 지금 많이 증상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퇴행성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다시 또 아파지기 시작하실 건데 그때는 이제 다른 또 치료법을 찾는 게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척추신경은 우리 몸의 모든 곳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아까도 목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신경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무릎이나 다리까지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나 무릎이 너무 아픈데 디스크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디스크로 인해서 무릎이 아프게 돼서 디스크만 치료해도 안 되고 무릎만 치료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요추 4, 5번 사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엉덩이와 허벅지 옆, 종아리 앞과 옆쪽, 발등에 통증이 발생하고 요추 5번에서 척추 1번 사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뒤쪽, 발목 등의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옛날에 벼랑간에 허리가 아파서 네네. 정형외과를 갔더니 꽁지뼈요? 꼬리뼈. 응, 꼬리뼈. 네네. 거기다 주사를 한 대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한 10년 괜찮았는데 네네. 한 4개월 전에 이 무릎 수술을 했어요. 네네. 약적 인공 수술을. 근데 지금 또 허리가 뻐근하고 이렇게 아파지는데 관련이 있나 해서. 관련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릎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자세가 디스크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나쁜 생활 자세가 유발할 수도 있는데 꼬리뼈를 통해서 이 척추관 안으로 직접적으로 약물이 퍼지게 됩니다. 허리 쪽은 시술도 마찬가지로 꼬리뼈를 통해 접근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약물이 퍼지게 되면 약간 허리 디스크로 인한 자극 증상이 있으셨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됐는데 네네. 한 번 맞았는데 아주 완쾌가 됐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무릎 뻐근해져서 또 맞아야 되나 괜찮나요? 네, 가서 한번 정밀하게 검사해 보시고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같지만 다른 듯 헷갈리는 목과 허리 통증. 어떻게 구별할까요? 허리 디스크도 목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많이 진행하는데 차이점은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의 차이점은 허리 디스크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 디스크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다발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 반면에 허리 디스크는 이 굵은 신경다발이 머리카락 같은 가닥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닥으로 변하게 돼서 디스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튀어나와도 그 목 디스크처럼 심하게 자극을 유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그 튀어나온 디스크라든지 이런 주변의 염증 물질로 인한 신경자극 증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로 인한 압박 증상과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주변의 염증 물질로 인한 증상에서 통증의 양상이 틀린데 병원들 많이 가시면 물어보시죠. 어떻게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세요? 물어보셨을 때
저리고 땡기듯이 아파요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그 주변의 염증 물질로 인한 통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시술이나 주사 치료와 함께 그 염증 물질을 씻어내주고 신경을 좀 진정시켜주고 안정시켜주면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칼로 쏙쏙쏙쏙 쑤시듯이 저리고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막 너무 칼로 에이는 듯이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이 디스크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압박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술이나 주사 치료보다는 수술적인 치료나 바로 그런 압박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래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네네. 그런데 좀 일어났다 댕기다 앉으면 괜찮은데 오래 앉았으면 허리가 아파서 꼭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그 압력을 측정한 결과가 있는데 누워 있을 때가 가장 압력이 적고 서 있을 때가 그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앉아 있는 경우 디스크에 가해진 압력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택시 운전하시고 장시간 운전하신 분들이 허리 디스크로 많이들 내원하셔서 치료받고 가십니다.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허리 압력. 눕거나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허리 압력이 더 커지는데요. 특히 앉아서 허리를 구부린다면 더 큰 압력이 가중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자, 조금 앞으로 여유 있게 좀 뒤로 누우실 수 있게. 앞쪽으로 저 들어놓는 겁니까? 네네. 네, 아버님, 어머니 좀 들어놓으십시오. 좋다. 좋다. 아이고, 어머니 좀 들어놓으세요. 이건 병원에서도 그 디스크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해보는 검사인데요. 여기서 한쪽 다리를 서서히 들어 올리실게요. 다리를 한쪽만 가능한- 서서 올릴게요. 네.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실 때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신다거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신 분들은 디스크가 의심되는 분이시니까 난 이쪽을 병원은 네. 그 수술 받으셨죠? 그래서 아마 디스크 자극 증상이 좀 있으실 거예요. 다리 진짜 어머니는 진짜 디스크 증상 있으시네요. 허리를 너무 많이 이렇게 쪼개놔서 네. 더 설지할 수가 없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래.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보다 보존적인 치료를 더 많이 권유하게 됩니다. 되돌리기가 힘들어서요. 디스크 자가 진단법. 똑바로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기거나 움직임이 힘들다면 디스크가 의심되니 가까운 병원을 찾아 꼭 검사하세요. 내 몸 통증 바로잡기, 무릎 통증. 자, 이제 무릎에 물 차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물을 매번 빼시는데 물을 어떻게 말리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 무릎에 물이 생기는 거는 염증 때문도 아니고 이 무릎 안에 손상이 생긴 거를 고치려고 몸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콧물 생기잖아요. 그래서 콧물 빼고 나면 계속 또 콧물 생기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물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이 팽창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절이 그렇게 되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관절에 불안정성이 생겨가지고 이 안쪽에 연마작용이 더 연골이나 연조직이 연마작용해서 더 많은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감기가 다 나으면 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그렇듯이 그 무릎에서 물이 더 안 생기게 되려면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셔야 됩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교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생활 습관 교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많이 주방일 하실 때 여기서 막 이렇게 설거지 하시고 뭐 하시다가 이렇게 몸 돌려서 이렇게 뭐 하시잖아요. 이렇게 운동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을 들어서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농사일을 하시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하시다가 이렇게 돌리시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런 페나만한 노상 그렇지. 네, 그럼 이 다리가 삐끗할 네, 그렇죠. 삐끗한 느낌이 들죠. 무릎은 이 비틀림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릎이
다음 날 보면 팅팅 부어 있고 막 통증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경우에는요. 네네. 자세를 똑바로 이렇게 하면 톡 소리가 나면서 이 무릎이 바로 내릴 때가 있어요. 네네. 무릎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직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게 좌우로 이렇게 비틀리면은 약한 관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좌우로 비틀리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안에 연골이라든지 연조직이 손상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고치기 위해서 물이 차게 되고 물이 차게 되면 관절이 부어가지고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더 그 관절 안정성이 떨어져서 더 손상을 당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 계속 부어 있고 계속 물이 차 있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물 빼도 계속 물 생긴다는데 물 빼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걸 잘 설명을 드리고 이 관절 안정성을 위해서 물을 빼드리고 거기에 그 손상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넣어드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비틀림 동작이 안 하도록 관절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을 하게 해요.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하게 해줍니다. 직각으로 움직이게 돼서 그 근육이 그 관절 주변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관절을 꽉 잡아줘서 이런 비틀림 동작을 방지해줘요. 농부증 물리치는 생활 운동. 첫 번째,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워주세요.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무릎만 양쪽으로 번갈아 움직입니다. 두 번째, 무릎을 상체 쪽으로 당겨 손으로 잡아 몸을 둥글게 말아주세요. 허리가 당기는 느낌으로 5초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주세요. 양쪽 다리로 10번씩 반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목에서부터 허리, 무릎까지 농부증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의 고민, 통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어머님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손진국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 되니까 선생님이 좀 입이 좀 많이 풀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긴장이 많이 풀리시죠? 네네. 그렇죠. 처음 가는 약간 대리적으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여름철을 대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보충 잘 하시고요. 네. 항상 병원에 가면 듣는 얘기시겠지만 잘 드시고 푹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의 핵심 주제 네. 생활 습관 개선과 자세 교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의보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